안녕하세요. 8년간 돈에 집착하며 소중한 것을 이룬 후 지금은 제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여유 있는 투자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유로운 투자자 풍류강입니다. 돈에 끌려가던 삶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삶으로. 어린 시절 저는 돈을 밝히는 것이 속물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돈을 멀리하고 사랑, 우정, 꿈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면 그 사람과 멀어지듯 돈도 저를 떠나기만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드는 일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욕구를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구를 억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습니다. 주변의 부자들은 욕구를 충족하며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반면 저는 돈을 멀리한 탓에 욕구를 억누르고 스스로를 가둔 채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 우정, 꿈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깨달음 이후 저는 돈을 좋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 하기 싫은 일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돈을 곁에 두고 꾸준히 불려나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였습니다. 돈을 좋아하자 돈도 저를 좋아하는 듯 따라왔습니다. 억눌러왔던 욕구를 돈을 통해 해소하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돈을 쓰는 게 아까워 사람들도 안 만나고 내 돈이 나가는 상황은 애초에 회피하며 돈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욕구를 억눌렀는데 돈이 많아졌음에도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시 욕구를 억누르는 참 바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 돈을 벌고자 했던 목적은 사랑, 우정, 꿈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것들은 뒷전이 되고 오직 돈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벌었냐?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순간 저를 따라오던 돈이 저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집착에 가까운 태도로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집착하면 관계가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맞습니다. 저 또한 결국 그동안 벌었던 돈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을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과거의 저처럼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은 없습니까? 잠시 멈추어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멀리하면,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하면 결국 돈도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깡통을 차고 돈도, 사랑도, 우정도, 꿈도 잃은 채 하루하루 허망하게 살아가던 시기, 저는 우연히 끌어당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뭔 이런 유사과학이 있지? 라며 무시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저로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점점 끌어당김의 신비한 힘에 이끌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고 꾸준히 관측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곧
현재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는 전제를 강화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부족한 상황을 계속 현실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고 매일 잠들기 전 심상화를 하며 이미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상상하던 것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한치의 의심조차 사라지자 그때부터 비로소 제가 가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언가 소비할 때면 왜 이렇게 비싸지? 또 돈 나가네? 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소비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있네? 감사하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감사하다. 누나가 선물해준 푹신한 매트리스 덕분에 푹 잘 수 있어 감사하다. 건강한 신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메모를 쓰다 보니 이미 나는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에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이어지고 일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졌습니다. 한때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국 저를 무너뜨렸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곁에는 감사할 것들이 충분히 있었으며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지금 저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유 있는 투자로 돈을 끌어당깁니다. 조급하지 않고 초연하게 제가 아는 자리에서 여유 있게 매매하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행복하기로 결정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마음가짐을 실제 매매 루틴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저는 강하고 자유로운 주인님의 마인드, 우주 에너지 순환자의 마인드, 차고 넘치게 가져서 오히려 초연한 마인드, 이렇게 돈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마인드를 겸비한 채 자유로운 투자자, 풍류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류는 단순히 여유와 멋을 즐기는 태도를 넘어 차고 넘치는 삶의 풍요와 초연함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성은 강입니다. 풍류를 즐기는 강씨로 저를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전업투자자의 자유로운 삶을 동경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유로워지기 위해 시작했던 주식투자가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MPS를 열어 가격을 확인하며 일일비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실패를 통해 소중한 것을 이룬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투자에서 기법보다 심법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기법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단단해지고 투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투자란 무엇일까요? 흔히 자금을 어디에 넣어 그 이상의 수익을 얻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대로라면 카지노나 로또도 투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도박이나 운에 맡기는 게임으로 구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시간과 돈을 의미있게 투여해 경험치를 쌓는 것. 2.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의미있게와 자신만의 기준 만들기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고 투자할 때는 손해조차도 경험이 되어 기준을 다듬는 재료가 됩니다. 결국 완성된 시나리오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도박을 해오셨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투자해 오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내 삶이 그냥 어차피 돈이 차고 넘칠 것을, 내 삶이 그냥 어차피 사랑이 차고 넘칠 것을, 내 삶이 그냥 어차피 행복이 차고 넘칠 것을.